직장인이 부자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 플랜. 금요일 저녁 6시, 김영수 씨는 퇴근하며 동기 박철호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같은 해에 입사했고 비슷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철호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자녀 교육비 걱정도 없었으며 취미 생활까지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반면 김영수 씨는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었고 노후 자금도 빠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김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 박철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계획대로 살았을 뿐이야.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 플랜을 공개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박철호 씨는 올해 60입니다. 그는 입사 첫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대는 배우는 시기, 30대는 모으는 시기, 40대는 불리는 시기, 50대는 안정화하는 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대 때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실력을 쌓고 인맥을 만들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월급을 받으면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고 명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박철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은 저축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물론 빠듯했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자주 거절해야 했고 데이트 비용도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확신 여유로울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20대 동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 박철호는 대답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으니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돈만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에도 투자했습니다. 퇴근 후 영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업무 능력을 키웠습니다.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인맥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회사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동기들과도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이 인맥이 나중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자 정보도 얻었고 좋은 기회도 소개받았습니다. 20대를 마무리하며 그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1억 원의 종잣돈, 탄탄한 업무 능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박철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모은 돈을 불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무모한 투자로 종잣돈을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거주할 집을 사되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1년 넘게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주말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개발 계획을 알아봤으며 교통 인프라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외곽의 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변두리였지만 지하철 연장 계획이 있었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값도 저렴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몇 년 후 이곳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20대에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왜 그런 변두리를 사? 서울 중심부를 알아봐야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저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샀어도 여전히 월급의 30%는 저축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도 저축을 병행했습니다. 빠듯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택지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산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목표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우량주 몇 개를 골라 꾸준히 모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적립식 투자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손실도 많았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의 주식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30대를 마무리할 때 그의 자산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자산이 늘었고 주식 투자로 금융자산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안목이 생겼습니다. 40대의 박철호는 또 한 번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필요했고 노후 준비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재배치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늘렸습니다. 주식도 일부 매도해서 채권과 예금으로 옮겼습니다. 부동산도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에 강남 재건축 조합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 가치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40대 내내 그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면서도 저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여행도 다녔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즐기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배운 것은 균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쓰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박철호는 안정화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시점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60이 되면 퇴직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자산 수익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배당 주식을 늘렸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50대 후반 그는 은퇴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산은 충분히 쌓였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는 안심하고 은퇴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60이 되어 그가 퇴직했을 때 동기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노후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는 여유로웠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과 배당 수익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40년 전 세운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박철호의 인생 플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대에는 종잣돈을 모으고 실력을 쌓고 30대에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며 자산을 불립니다. 40대에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50대에는 은퇴를 준비하며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앞서리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같습니다. 젊을 때 모으고 중년에 불리고 노년에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젊을 때 마음껏 쓰고 중년에 허둥지며 모으려 하고 노년에 쓸 돈이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박철호는 40년간 계획을 지켰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관성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김영수 씨처럼 많은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돈이 생기면 쓰고 부족하면 빌립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50대라도 10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집니다. 마저 하려 할 일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은퇴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 달성을 위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계획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일관되게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박철호처럼 40년을 계획적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계획하고 실천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1년 후, 10년 후에 자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